이번엔 곱셈에 대해서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여기 덧셈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교과정은 아니지만 항등원이랑 역원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로 하다. 연산하기 위해서는. 그랬었는데 우린 여기서는 이번에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얘네들도 이러한 개념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역원을 배워야 돼. 그럼 마찬가지 실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수나 정수, 유리수, 뭐 무리수, 뭐 복소수도 마찬가지. 거기서 항등원에 대한 개념, 곱셈이니까 뭐였겠니? 어떤 숫자가 있어. 거기다 뭔가를 곱했더니 자기가 그대로 나오는 숫자가 있어. 그 역할을 하는 이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뭘까? 1이지. 이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다시. 이번엔 역원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랑 좀 연결 지어 보면 무언가가 있었는데 얘를 했더니 그 항등원이 나오는 애가 있어. 우린 얘를 x의 역원이라고 부를 텐데 뭘까? x분의 2.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역원. 또는 우리는 평상시에는 역수라고 많이 불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는 6, 지금은 당연하게 x값은 2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3을 없애기 위해서는 얘를 1로 만들 수 있는 뭐가 필요해? 3분의 1이 필요했다고. 그치? 그래서 이 역원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거고. 그 약분을 했어. 1 곱하기 x는 그래서 얼마야? 2가 됐어. 근데 우리는 x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1 곱하기 x는 어차피 뭐야? x. 그치?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항등원과 역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의 연산을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근데 역원이 없는 숫자도 있나? 곱셈에 대한 역원이 없는 숫자도 있나? 뭐가 있어? 0. 그래서 0은 역수가 없죠. 그치? 잘 생각해놔. 그럼 이제 행렬로 이제 넘어올 건데, 잠깐만, 행렬로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또,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잠깐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의 피땀 흘려가면서 했었던 이런 내용이야. 잠깐 봐봐. 지난 시간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 여기에 이렇게 행열이었어. 행 하나고 열이 2개 있으니까 여기다 숫자를 적어줄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썼어? 4 더하기 6을 여기다 적어줬었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21. 그치? 그래서 얘 결론은 뭐였어? 그래서 이게 얼마야? 10. 그 다음에 여기는 26 이렇게 썼다. 10과 26이었어. 이제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니 실수랑 행렬이랑 똑같잖아요. 가 지난 시간까지였어. 덧셈 뺄셈 하는 거는 완전히 똑같았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똑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치?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쓰잖아. 1, 2, 3, 4 더하기 뭐 또 뭐 있어? 뭐 5, 6, 7, 8 이거 계산하면 뭐야? 아마 초등학생한테 갖다 주고 야 이거 한번 계산해봐. 그럼 이게 뭔데요? 그냥 해봐.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치? 그 정도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나왔던 거야. 또는 초등학생한테 야 얘랑 똑같아. A가 얼마일 것 같아? 물어보면 당연히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만큼 완전히 직관적으로 봐도 똑같았는데, 그러면 실수랑 행렬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에 대한
이제부터는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거야. 얘 계산이 이거였어. 봐봐. 이제부터 얘 한번 풀어봅시다. 4, 5, 2, 7에 1, 3이야. 맞아? 한번 계산해볼까, 나?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행열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곱하고 첫 번째 행이랑,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 여기 곱했어. 그래서 4 한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됐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봐봐. 이런 얘기를 좀 봐. 4, 5, 2, 7에 1, 3이 만약에 얘가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봐봐. 그럼 행열이니까 얘랑 얘가 곱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대가리끼리 곱해지고 그 다음에 뒤에끼리 계산을 해서 덧셈을 해서 하나의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끼는 뭐야? 행이랑 열이 만났단 말이야. 얘랑 얘랑. 근데 얘랑 만났는데 얘랑은 만났는데 5가 갈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뭐다? 곱셈이 되지 않는다. 이해돼? 다시 두 번째 봐봐. 얘랑 얘도 한번 봐보자. 잠깐만. 여기 넓게. 얘를 한번 봐보자. 얘 한번 봐보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했었지? 행열이니까. 빨리 한번 봐보자. 암산해볼까? 암산?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10. 괜찮아. 이번엔 풀어봐. 이거 계산은 되죠, 이건? 그치? 여기 숫자 2개 있고 여기 숫자 2개 있으면 가능하잖아, 그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그 다음에 0에다가 2니까 4. 3, 마이너스 3에다가 4니까 1. 빵에다가 8. 그치? 내가 방금 여기 얘랑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이거랑 이거 내가 뭐 한 거야? 서로 뒤집어줬지.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 달라. 아하. 내가 지금 무슨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행렬에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계산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계산이 된다 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아예 같지 않다는 건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 몇몇 행렬들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아예 안 되거나 계산이 되더라도 달라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잠깐 봐보자. 잠깐 다시 와서 또 볼 거야.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행렬에 대한 항등원을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행렬에 대한 항등원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A라는 행렬이 있으면 뭔가가 곱해져서 스스로 A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 항등원에 대해서는 다음같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A가 이렇게 됐었을 때 다시 말하면 교환법칙이 돼야 되거든, 항등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항등원은 아쉽게도 요 조건을 만족하시는 항등원은 아쉽게도 정사각 행렬일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그러한 행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정사각 행렬의 항등원은 뭔데요? 대표적인 2차 정사각 행렬을 한번 봐보자. A, B, C, D가 있어.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이 새끼가 A, B, C, D가 나와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봐라. 행열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 새끼랑 요 새끼를 곱했을 때 A가 나와야 돼. 찡찡 해서 여기 지금 성분이 2개 있었을 거 아니야. 요렇게 말이야. 그치? 찡찡 곱해서 A가 나와야 되는 거야. 뭐여야 될까? 뭐?
아니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져서 A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얼마여야 될까? 1? 1이랑 0. 그 다음은 0? 진짠가? 그렇네? 그럼 여기 나온 김에 진짠가 보기 위해서 얘랑 얘랑도 한번 확인해보자. 이 새끼랑 이 새끼 봐봐. 그럼 C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네? 아 그렇구나. 다시 이번엔 얘를 결정하셔야 돼. 첫 번째 A, B랑 얘를 만나서 여기를 만나서 B가 나와야 돼. 뭐여야 될 것 같아? 0하고 1. 얘도 마찬가지인가? 찍찍. 그런데 D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행렬이어야 돼.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그냥 숫자 1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걔네들은 우린 얘네들을 항등원, 그래서 얘를 2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2차 정사각형렬은 이렇게 생긴 거고 3차 정사각형렬은 다음처럼 생겼어. 111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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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2차 정사각형렬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자. 우리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고? 2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2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도 된다 그랬어요 아까?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고 했었어. 알겠지? 그래서 2차 정사각형렬 1빵빵이 꼭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얘가 숫자 1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행렬에 대한 계산하는데 얘가 숫자 1 역할을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원을 보실 건데 잠깐만 여기 좀 잠깐 정리해 보시면 그래서 각자 핵심적인 내용은 얘야. 얘가 아니라 얘는 우리는 증명했던 거고 A 곱하기 2 곱하기 A 교환법칙 성립하면서 이 새끼는 A가 된다. 그 다음에 이 2는 1빵빵1이 된다. 또는 이 A의 모양에 따라 1빵빵 빵1빵 빵빵1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역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갈 텐데 역원에 대한 개념은 A에다가 뭔가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바로 무엇이냐?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얘가 있어야지 나눗셈이 가능해져. 그런데 우리는 행렬에 대한 곱셈까지만 배우다 보니까 얘네들은 배우지 않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대학교 갔었을 때 또는 이제 나중에 고3 가서 혹시라도 나중에 선택 과목을 해서 고급 수학을 배우게 되면 그때 또 배울 역행렬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배우게 돼. 지금은 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역행렬, 얘 A의 인버스라고 불리는데 얘를 알아야지 나눗셈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선 이거는 참고만 좀 해봅시다. 알겠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단위행렬까지도 배웠는데 내가 이거 아까 단위행렬을 얘기했나? 얘를 단위행렬이라 불러. 단위행렬. 숫자 1과 같은 의미야. 알겠죠?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자.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곱셈에 대해서 연습하셨고 여기도 연습하셨고 오늘 배울 내용은 얘네들이야. 봐봐. 행렬 A가 정사각행렬일 때 다음 놈이 만족한대. A의 제곱은 A고 그렇지. 얘가 이렇게 돼. A의 M제곱, N제곱, 뭐야? 지수법칙과 동일하네. 지수법칙과 동일한데 우리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울 때가 곧 올 거야.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지수법칙도 가능하고 그리고 교환법칙도 가능해. 아까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확인했지? 근데 다만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교환법칙이 가능해. 지수법칙도 가능하고. 알겠지? 잘 기억해놔. 거기다 좀 적어놔. 가능.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가능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좀 적어놔. 봅시다. 그래서 a제곱이라는 놈은 a를 2번 곱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얼마야? 6 빼기 2 0 9 알겠지? 절대 a가 이렇게 됐을 때 a제곱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2의 제곱, 0, 3의 제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놔. 알겠죠? 지금은 우연하게도 이렇게 된 거야. 그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a에 대한 세제곱도 a제곱 곱하기 a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 보시면 되겠다. 괜찮아? 얘는 a 곱하기 a제곱을 해도 괜찮아. 알겠죠?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문제를 볼 겁니다. 행렬에 대한 곱셈에 대한 성질이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 규칙에 맞춰서 이제부터 행렬을 곱셈을 해줄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놈이야. 뭐가 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첫 번째, 봐봐. 우리 지수 법칙에서는 a, b에 대한 제곱이 있어. 이거 어떻게 했었어? a제곱, b제곱으로 간단하게 표시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 행렬에서는. 얘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a, b가 2번 곱해지는 건데, 곱셈이니까 교환 법칙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됐었다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을 수가 없더라고. 따라서 자기 혼자서의 지수법칙은 가능한데 남들과 섞여져 있는 지수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아. 그럼 AB의 제곱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AB, AB야. 알겠지? 그 다음에 다시 곱셈 공식 기억나? 아 이거 왜 외워요?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면 A 제곱에 더하기 AB에 더하기에 BA에 더하기 B제곱에다가 이 새끼 같으니까 A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었다고. 그래서 곱셈공식 외우면 좀 더 빨라져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이 새끼가 서로 항상 같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얘들 전개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본 것처럼 여기서 끝내야 돼. 교환법칙 암기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따라서 곱셈공식 성립하지 않아. 알겠죠? 지수법칙도 성립하지 않아. 물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가능. 알겠지? 근데 봐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성립할 때가 있어. 첫 번째 성립하는 첫 번째 얘.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만의 상상은 다 가능해. 교환법칙 가능해. 아까 얘기했었지? A의 M제곱에 A의 N제곱이나 A의 N제곱에 A의 M제곱이나 서로 같아. 자기 혼자 있을 때.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A 곱하기 A나 A 곱하기 A나 뭐가 다르겠냐고. 똑같겠지. 두 번째. 아까 뭐가 있었지? 교환법칙 성립하는 얘가 뭐가 있었지? 아까 내가 잠깐 단위행렬. 단위행렬끼리는 가능해. 싹 가능.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A, B라면 A, B의 1차 관계식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2B가 2를 만족할 때, 이걸 만족한대. 얘를 만족하는 A랑 B가 있어. A와 B와 E에 대한 1차 관계식이지. 이럴 때 이게 성립한다구요를 보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구요? 진짠가? 를 보려고 하는 거야. 문제를 보시면 A 플러스 2B가 2니까 우리는 덧셈 뺄셈에서는 실수의 성질과 동일했었어. 기억나시지? 따라서 우리는 A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2B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여기는 A 대신에 2-2B를 넣어봐. 여기도 A 대신에 2-2B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2 곱하기 B에 마이너스 2BB가 된다고. 맞니?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B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아까? B랑 똑같다 그랬었어. 2는 숫자 1 역할하니까 마이너스 2B제곱이 되겠지. 이 새끼 봐봐. 이쪽 봐봐. 이쪽 봐봐. 얘도 B 곱하기 2에 마이너스 B 곱하기 2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실수배는 교함없이 가능했었지. 그러니까 이 새끼 2를 앞으로 빼도 상관없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실수배는 교함없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 따라서 B 곱하기 2는 뭐랑 똑같아? B랑 똑같아. 2BB는 뭐랑 똑같아? 2B제곱이랑 똑같아. 따라서 얘네들은 같아지게 된다. 이해되니? 교환법칙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텐데 이제부턴.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진다. 알겠지? 이것도 잠깐 필기해두자. 요 세 개만. 그 다음 봅시다. 성립하는 것도 있네? 뭐가 성립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쪽 괄호를 먼저 하나, 저쪽 괄호를 하나 성립한다. 분배법칙도 가능하네? 가능해. 그런데 다만 A의 B 플러스 C를 봐봐. 정말 도자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해야 돼. 앞에 A가 곱해져 있지? AP 곱하기 AC야. 뒤쪽에 곱해져 있지? 그래 자기네들끼리 분배법칙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B 플러스 C에 A가 있잖아? 봐봐. 얘를 전개하면 AB 더하기 AC야. 우리는 보통 얘랑 얘랑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는 분배법칙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BA 더하기 CA여야 돼. 서로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곱할 때도 조심조심. 도자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하셔야 돼. 반드시 위치 확인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분배법칙도 가능하지만 위치는 확인하셔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요즘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실수배는 정말 괜찮다. 실수배는 정말 괜찮아. 실수끼리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 상관없겠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앞에서 했던 거라서.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A, B, C, D가 있어. 근데 거기에 영행열의 성분이 뭐였지? 영행열의 성분? 0000이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곱하면 뭐가 돼? 0, 0, 0, 0. 영인열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실수에 대한 차이점이야. 실수는 어떤 게 있었었냐면 XY가 0이야. XY가 0이다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했니?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 거야. X만 0일 수도 있고 또는 Y만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둘 다 0일 수도 있지. 그런데 행렬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야. 그렇다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방금 본 것처럼 만약에 영행열인 게 확실해. 그러면 곱하면 결과물이 0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두 놈을 곱했을 때 0이라고 했었을 때
둘 다 영행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조심해야 돼. 5번은 맞는 말이야. 5번은 맞는 말. 얘는 맞는 말. 영행열이 곱해지면 영행열 나오는 거 맞아. 그런데 두 수를 곱했다고 해서, 두 행렬을 곱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다? 아니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 봐봐. 1빵빵 1빵빵빵빵빵 2랑 빵빵빵빵빵빵 1 이걸 곱해보자. 얘도 영행열 아니지? 이 새끼도 영행열 아니야. 서로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한번 곱해볼까? 행열이야. 얼마야? 0 0 0 0 뭐가 돼? 영행열이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두 놈을 곱했을 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 이라는 틀린 말이라고. 영행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궁합이 잘 맞으면 영행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행렬에서 조심하실 거, A 곱하기 B가 0이란 얘기는 첫 번째, 맞아, A가 0이고 B가 0일 수도 있지. 하지만 둘 다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을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이런 애들을 서로 우리는 영인자라고 부를 거야. 0을 만드는 애들이란 뜻이야. 알겠죠? 여기다 좀 필기 좀 해두자. 봅시다. 이제 보시고, 단위행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치? 단위행렬은 다음처럼 이러한 성질들이 성립한다. 어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정말 행복해야 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제 우리가 봉인해뒀던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 뭘 쓸 수 있어? 교환법칙이 안 돼서 안 됐다고 했던 게 두 개 있었는데 뭐였어? 지수법칙 안 된다고. 그치?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못 쓴다고. 하지만 A랑 E끼리는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얘는 숫자 1 역할하니까 당연히, 그쵸? 2 곱하기 2는 당연히 2였을 거 아니야. 투명인간처럼 A 곱하기 2를 A로 만드는데 2에다가 2 곱해봤자 당연히 2가 나왔겠지. 이건 당연한 말이라서. 그래서 몇 제곱을 하든 간에 2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거기다 뭐가 가능해진다? 이거 다 뭐야? 곱셈 공식 가능해진다. 알겠지? 봅시다. 켈리햄터 정의는, 케해 정의는 좀 이따가 봅시다. 2A 플러스 B는 A 플러스 2B는 뭐 해주고 싶니? 잠깐 봐봐. 2A 플러스 B, A 플러스 2B야. 뭔가 2배 해주고 싶지 않니? 2배 해주자. 4에 2에 플러스 2B는 2배 했어. 2배 불러봐. 4에다가 2배 그 다음 뭐 해줄 거야? 뺄 거야. 알겠지? 우리 좀 어렵게 한번 계산해볼까? 우리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래 거에서 위 거 뺄 거야. 3에 2는 아래 거에서 위 거 뺄 거야. 빼봐. 0 6 마이너스 3. 괜찮아? 그럼 A는 뭘까? 빵빵 2 마이너스 2. 괜찮아? 다시. 그렇다면 A가 이놈이니까 우리는 B를 계산하시려면 B는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에서 2를 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A가 뭐라고? 빵빵 2 마이너스 1이라고. 빵빵 2 마이너스 1. 그럼 거기다 2배를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야. 계산해봐봐. B는 뭐니?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괜찮아? 좋았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볼 거야. 알겠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뭐야?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가 됐겠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싹 대입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풀릴 거다.
라고 했더니 틀렸대. 왜 틀렸을까? 곱셈 공식.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인수분해 곱셈 공식 쓴 거지. 그치? 행렬에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얘는 이거 쓰시면 안 돼. 물론 교환법칙 되면 된다면서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 이런 실험 정신 좋은데 이 짓거리 하다 시간만 날리게 되니까 그냥 안 된다 생각하시고 a 제곱하는 거야. 빵빵 2 마이너스 1 빵빵 2 마이너스 1 빼기에 b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각각 계산해. 행렬 각각 계산해서 실제로 빼시는 거예요. 교환법칙 쓰시면 교환법칙이 아니라 뭐죠? 곱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달래. 추론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A에 대한 거듭 제곱이지 방법 없어. 직접 다 하십시오. A의 제곱 계산해 봅시다. 1빵 마이너스 1이야. 1빵 마이너스 1. 알겠지? 나중에 우리가 K 정리를 쓰면 조금 더 뭐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이따가. 불러봐. 얼마니? 1 0 마이너스 2 1. 다시 A 세제곱 계산해보자. A 제곱에다가 A를 곱할 거라고. 불러봐. 행 열이니까 얼마야? 1 0 맞지? 그 다음 다시 봐봐. 여기 봐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 빵 될 거고 1 될 거야. 괜찮아? 그럼 A제곱이 이 새끼고 A세제곱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마이너스 10 나왔대. 추론해봐. N값 얼마일까? 한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10이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우리가 배운 것은 앞에서 다 배웠어. 이제부터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끝인가요? 끝이야. 봐봐. 두 행렬이 얘를 만족한대. 아유 짜증나네. 111빵에다가 더하기에 AB 4, 1을 더하래. 그럼 이 새끼 얼마야? 1 플러스 A에 1 플러스 B에 5에다가 1. 그 다음 두 새끼를 이번엔 빼래. 뺀 게 이 새끼야. 1 빼기 A에 1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곱해. 그 결과물이 얘랑 같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짜증이 난다. 내가 지금 이 짓 하려고 고등학교까지 지금 10년을 공부했냐고. 아니겠지. 딱 보아하니 얘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 곱셈 공식인 거야. 이 행렬은 곱셈 공식이 성립한대. 행렬이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이 말은 여기다가 다 대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해 달라는 거야?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해돼?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곱셈 공식이 성립해. 그렇다는 얘기는 곱셈 공식이 성립하면 당연히 뭐가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란 뜻이야. 따라서 여기다 대입한 게 아니야. 어디다?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 111빵에다가 AB41 이 새끼랑 AB41에다가 AB41에다가 111빵을 계산한 것과 비교해 볼 거라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A 플러스 4 맞지? 그 다음에 여기 B 플러스 1 그리고 A 그리고 B. 이 새끼 불러봐. 행열이야. A 플러스 B A 그치?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4 괜찮아? 두 놈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 A값 얼마? 4 B값? 4 눈으로 비교해도 되겠네. 괜찮아? 어디 계산 잘못됐어? 여기 4에다 여기가 얼마야? 5였어야 되겠네. 그치? 괜찮아? 띠로리
봐봐. A 플러스 B가 영행열이고 AB가 2를 성립한대. 알겠지? 나중에 보시면 이제 AB가 2가 성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야? 얘네들은 역행열이라고 본다고 나중에. 알겠죠? 역행열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을 성립한대.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얘를 정리해달라는 거야. A 플러스 B가 0인데 얘를 A를 사용해서 나타내달래. 무슨 말 하는 거야? B 값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보자. 괜찮아? B는 마이너스 A라는 거잖아.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어보자. 그렇다면 마이너스에 A 곱하기 A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은 2가 됐을 것이고 A 제곱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요 조건을 만족할 때 뭘 물어봤냐면 이 새끼를 물어봤어. A의 2023 B! 너도 마이너스 A의 2023 괜찮아? 근데 어차피 자기네들끼리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2023번 거듭제곱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 보는 뭐였겠어? 202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에 2023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홀수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A에 2023인 거야. 이해돼? 근데 A제곱이 마이너스 2023인 거야. 봐봐.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에 A에 A 곱하기 얘는 A에 2022로 해도 상관없지. 맞니? 2022는 얼마지? 얘는 A 제곱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A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얼마야? 1000 11제곱이니까 1011제곱 맞아? 근데 A 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A에 얘는 마이너스에 1011제곱제곱 마이너스 살아있겠지. 2에 1011제곱이야. 2는 숫자 1과 똑같다 그랬었지. 따라서 얘는 뭐가 돼? 그냥 2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엔 뭐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걸 할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도 좀 봐줄 수 있을 것이다. 봅시다. 이번엔 다시 이쪽 부분으로 넘어오셔서 AN제곱이 2를 만족시키는 놈을 찾아달래. 찾아봅시다. 실제로는 이제 얘를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는 얘를 물어봐. 행렬이 다음처럼 됐을 때 얘를 물어보는 거야. 18제곱을 언제 해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하면서 규칙을 찾아나갈 거야. A제곱 잠깐 봅시다. 빵 마이너스 1빵이야. 한번 봐봐. 빵 마이너스 1빵인 거고 한번 해봅시다. 불러봐. 행열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행열이니까 뭐가 돼? 0. 행열이니까 뭐가 돼? 0. 행열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제곱은 뭐가 된 거야 지금? 반갑지? 얘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2랑 똑같아. 이해돼?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2야. 맞아? 내가 얘를 똑같이 4제곱 한다면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이니까 뭐랑 똑같아? 2의 제곱과 동한. 2의 제곱은 뭔데? 2라 그랬었지. 그래서 A 4제곱은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2는 n의 실수값은 얼마야? 4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돼? 그럼 A의 18제곱 이제 본격적인 계산해보자. A의 18제곱은 뭐가 될까? 지금 얘는 A제곱 입장에서 보면 9제곱이잖아. 맞아? 자기 혼자 있을 땐 지수법칙 된다고. 따라서 A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2였었지 아까. 그치? 마이너스 2의 9제곱인 거야. 맞아?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거죠. 맞니? 그놈이랑 x, y래. 근데 2는 숫자 1과 똑같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 거지. 그 값이 뭐랑 똑같대? 1과 2를 성분을 갖고 있는 이 행렬과 똑같다는 거야. 그럼 x값 y값 계산할 수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한 여기 정도 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좀 이따가 좀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시죠.